자, 여러분,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윤미향과 정의연, 앵벌이 연대 수사해라. 와, 이 윤미향 건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면 볼수록 이거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일단 윤미향이하고 윤미향이를 이제 비례대표 7번으로 했던 더불어 시민당에서 윤미향이를 막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윤미향에 대한 보호인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걸린 사람이 많고, 하다못해 이 장학금 받은 애부터 시작해갖고, 즉 윤미향의 정의연에 대해서 이거를 다 까발리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좌파의 시민운동 단체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께 제가 단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5.18 이 보상을 비롯해 갖고 특히 동의대학교의 순경들 18, 19 순경들이 150만 원의 이 국가 배상금을 받고, 그 다음에 그냥 학교 부정사태에 대해서 막 이 신나 뿌리고 막 이랬던 그런 그 학생들은 1억 5천을 받고 민주화 이 운동자 보상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들이 말렸어요. 특히 뭐 법조계에 있는 분들 전 의원 너무나 위험한 거다. 이거를 건드리게 되면 쟤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왜? 5.18부터 시작을 해갖고 모든 것에서 부정적으로 자격 없는 사람들이 돈 받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자, 5.18 민주화 항쟁에 정말 이 희생자들 빼고 지금 점점 더 해마다 막 몇백 명씩 그 보상자가 늘어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그게 일어난 게 40년 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운동자가 늘어납니까? 그리고 나이들도 보면 막 30 몇 살 막, 응? 그러니까 사돈의 8천의 자식까지 보상자라고 해가지고 막 나라 세금을 다 주는 거예요. 보상자라고 해서 이렇게 대우받는 거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6.25 때 꽃다운 목숨 이런 분들이 받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왜 그렇게 저에 대해서 그 민가협에 있는 그 할머니가, 이 할머니는 김무성 의원이 얘기했지만 손톱으로 사람 긁는 거, 눈 이렇게 핥히는 거, 이게 전문이어서 부산에서 김무성 의원한테도 핥히려고 달려들었던 할머니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뭐 그때 생각하면 저 자신도 끔찍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안 되겠다 하고 제가 분연히 이제 일어나서 이 문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가엾은 18살 가난한 집의 그 순경들, 이 사람들한테 1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주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요,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받는 이 민가협, 여기에 대해서 저는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면은 말하자면은 모든 그 부정수급자들이 드러나니까 그것 때문에 겁나가지고 저를 그런 식으로 핍박을 하고 이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윤미향의 정의연하고 여러분 똑같은 선인 거예요. 왜? 윤미향의 기억 정의연대라는 걸 시민단체의 문제점을 이렇게 파헤치는 순간 저들의 말하자면은 정권을 위해서 몸바쳤던, 그리고 일종의 노비사슬과 같은 이 먹이사슬, 이게 말하자면은 없어지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시민당에서는 미친 듯이 이 윤미향이를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미향이가 또 안고 가지 않고 만약에 비례대표에서 윤미향이를 사퇴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윤미향이가 가만히 있을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좀 톡 깨놓고 얘기합시다. 이 양정숙이가 더 나쁩니까? 윤미향이가 더 나쁩니까? 저는 이거를 한번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정숙이란 여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 돈 갖고 이 부동산 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하면은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 집을 샀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에 왜곡된 시장 경제에서의 말하자면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윤미향이란 여자는 일본의 제국주의 아래서 성노예로서 유린당했던 그 할머니들에게 받아야 된 돈, 그 할머니들에게 가야 될 50억 원의 기부금 가운데서 단지 9억만 그 할머니들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꿀꺽한 거예요. 자기 월급, 그 다음에 자기 딸 유학,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윤미향이는 양정숙하고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기꾼에다가 절도범에다가 횡령에다가 그 다음에 정말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라든가 또 할머님들에 대한 이 배신, 뭐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파렴치 중에 파렴치범인 거예요. 그러면 제정신이 있는 더불어 이 시민당이라면은 그날로 윤미향이를 제명을 시켜가지고 사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윤미향이를 막 끌어안고 가지 않습니까? 자, 윤미향이를 시민당이 수호하는 거는 또 물타기를 하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라 그러냐? 할머님들,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되고 기억이 오락가락한다. 와, 저는 이 말에 정말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여러분. 일본 정부도 기껏해야 한 말이 우리가 종군 위안부를 한 거는 우리 정부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약간의 오리발을 내밀었지. 그 할머니들의 기억이 오락가락한다, 그 할머니들의 기억이 왜곡됐다, 이 말은 일본도 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시민당의 우이종이라는 그자의 그 발언에 진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노재편이라든가 재편이라든가 노아베 이거보다도 더 사악한 것들이 지금 시민당 것들이고 이 더불어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입에 딱 자크 차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입장이 뭐냐 이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낼 건 아니다. 와, 너무나 뻔뻔하고 파렴치하고 저것들은 여러분 정말 천둥번개 맞아가지고 죽을 것들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고 저 하늘나라에 간 할머님들이 반드시 단죄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딸내미 얘기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이 딸내미가요 경희대 음대를 나와서 이름이 김하나인지 김둘인지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딸내미가 이 연주회를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연주회도요 만든 연주회 같아요. 아주 허접한 무슨 이런 조그만 이 연주회, 그래 뭐 기껏 해봤자 뭐 100명 200명 오는 데서 하면서 얘가 이제 그 글을 올렸어요. 연주회를 하니까 너무 뭐 가슴이 뭐 두근두근 하고요. 그런데 맞춤법 전혀. 그 다음에 거의 급식체예요. 그냥 말 나오는 대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딸이 뭐라고 했느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자기가 피아노를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억지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연주회를 하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그 딸의 연주회 소식을 대서특필한 게 윤미향이 남편이 하는 수원 아무개 신문인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는 왜 가족 신문 같은 거 만들어 오라고 왜 초등학교에서 시키고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자기네 가족 신문에 자기 딸이 연주회 한다는 거를 이 딱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은요 수상 경력이 없어요. 뭐 온갖 콩쿠르 있지 않습니까? 온갖 콩쿠르에서 한 번도 수상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연주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 딸의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정섭님께서 드림 등급으로 대주셨습니다. 정말 멤버십 가입 이정섭 멤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가족인 겁니다. 자, 남편 루머도 돈다. 뭐 별별 거 다 도는 거죠. 자, 지금 최나리님께서 조태용 의원이 제대로 공격해 주길. 자, 조태용 전 외교부에 있었던 이분이 지금 이 한국당의 비례대표죠. 그래서 지금 그나마 그 당시에 외교부에서 윤미향한테 다 알렸다. 그리고 윤미향하고 수차례 만났다. 이것까지 다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윤미향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외교부하고 딱 한 번 만났다. 그러니까 점점 말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미향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윤미향이. 근데 다음날 발표한 걸 보니까 내가 들은 내용하고 다르다. 이건 뭡니까? 본질을 말하자면 물타기라는 거예요. 이게 좌파들의 완전히 수법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순데렐라님 그 위안부 할머님들께서 정말 귀신이 돼서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의연에서의 기부금이 지금 50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안에서 9억만 피해자인 할머니들에게 전달되고 나머지는 뭐 국외 홍보니 무슨 뭐 이런 거에 썼다 하는데 사업 항목이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한국일보의 오늘 이 특종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요, 이 사업의 수혜자가 50명이었어요. 근데 이 50명이라는 거는 위안부 할머니들이었겠죠. 그러다가 2014년에서 갑자기 1년 사이에 2015년에는 수혜자가 990명으로 거의 그냥 20배로 뻥튀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2017년, 18년에는 10,000명이 돼버려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부금을 받아갖고 수혜자가 10,000명이 된다? 위안부 할머님들은 매년 돌아가시는데? 지금은 1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결국 이 10,000명으로 한 거는 뭔가 수혜자들을 기금을 썼다는 걸 부풀리기 위해서 장부를 분식회계를 한 거. 딱 그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게 2019년에는 다시 1,000명으로 줄어들어요. 10,000명이 1,000명으로 10분의 1 토막이 돼요. 세상에 이런 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다 이 헤쳐먹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도 뭐 헤쳐먹었다. 이런 말 하기는 참 싫은데, 즉, 이렇게 그 초등학생이 뭐 기부금 꼬깃꼬깃한 용돈 이거 아낀 거 그 기부금에다가 그 대학생들이 막 10시간씩 알바한 거 이런 거 다 했는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다 쓴 거예요. 뭐 해외 홍보를 했다는 돈. 정작 그 초등학생부터 대학생들까지 그 기부금을 낼 때 누구를 위해서 냈겠습니까, 여러분? 위안부 할머님들이죠. 근데 이거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5분의 1 토막. 그리고 그 다음에 2019년 들어가지고 할머니들한테 준 돈이 다 합해갔지만 10분 있는데 한 분한테 뭐 10만 원도 안 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정말 양심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투덜이님 말씀대로 진짜 엄청 해먹은 거고요. 이 방서연님께서 나락골이 갈수록 이상해진다. 네, 정말 이상합니다. 근데 뭐 문재인부터 그러는데 놀랍지도 않다. 순데렐라님 말씀도 많죠. 그래서 이제 밴들리님 10,000명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기네들의 장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이 사람들 반드시 여러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미 제가 보기에는 미래 한국당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허접한 경찰에서 제대로 했을지 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